이것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인구 약 13만 명의 작은 항구 도시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시작되는 이 선은 이스라엘 최남단의 도시 에일라트로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아시아 파이프라인 컴퍼니라는 이스라엘 국영 기업이 소유한 라인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좁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가스와 원유 공급의 시작점을 담당하고 있으며 넓게는 유럽과 아랍,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에너지 공급망이자 현재 이 지역에서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와 함께 운영 중인 수메드 석유 파이프라인의 거의 유일한 경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이 주변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와 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남부에서 집중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아슈켈론을 향해 발사된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방어 때문에 남부에서 일어난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언론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곳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원유 공급 지역이 폐쇄되면서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동 지역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The Israeli army says one struck near the southern resort city of Eilat. Houthi rebels have claimed responsibility for a military operation using drones in the Israeli port city of Eilat. Iraqi resistance's Shahid drones enters Eilat city. 현재 중동 지역에서의 혼란에는 많은 단체와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예멘의 후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람 성전 지하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서로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란에서 시작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란의 통제와 이란의 지시를 받는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집단 네트워크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및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며 중동에서 가장 긴 무장단체 연합의 해상과 육로로서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향하는 최종 공격의 목적지는 바로 이 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란과의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전부터 팔레스타인과 발생한 여러 마찰들 때문에 아랍 세계를 침범한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국 이후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이 지역에서 아랍인과 유대인을 분리하길 원했지만 아랍 세계는 이스라엘과 유엔이 아랍의 땅을 훔치려는 유럽 식민주의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수차례 이어졌고 아랍 세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석유를 이용해 유럽 및 강대국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한 중동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지배계층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아랍 세계에서 분리되어 친서방, 비아랍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럽이 아랍 세계의 압박으로 생긴 문제를 벗어나게 해줄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원유 유통을 장악한 7개의 회사가 존재했습니다. 소위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렸던 이 회사들은 미국의 5개 기업과 영국의 2개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점점 더 강경해지는 아랍 세계의 압박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길 꺼려했습니다. 석유 현물 시장은 1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나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석유의 흐름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아랍 세계는
이를 이용해 서방 세계를 압박했고 세븐 시스터즈는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스라엘과 지원 세력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위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게 절실한 에너지 공급처이자 이란에게는 안정적인 석유 수출 확대에 대한 열망과 함께 서방 세계와 이란을 가깝게 만들기 충분한 위치였습니다. 1965년 당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자 이후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골다 메이어는 석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샤 국왕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방문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길 원했지만 이란은 절대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은 당시 극비리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란산 석유를 홍해에서 이스라엘 남부까지 운송해 이를 아슈켈론까지 횡단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지중해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긴 석유 라인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이란에 오기 전 루마니아를 방문해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이란산 원유를 루마니아에 판매할 계약까지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란은 이 계획을 꺼려했습니다. 당시 세븐 시스터즈는 아랍 세계뿐만 아니라 이란의 석유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아랍 세계의 압박으로 세븐 시스터즈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석유를 통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이것은 곧 세븐 시스터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랍 세계와 연결되는 세븐 시스터즈의 영향력으로 이것은 이란 입장에선 도박에 가까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망설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곳 때문이었죠. 당시 이란은 비아랍, 친서방을 표방하는 국가였지만 아랍 세계의 대표자 중 한 곳이었던 이집트와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수에즈 운하 때문이었죠. 당시 이곳은 중동 및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물류 허브였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방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따라 돌아가는 방법뿐이었죠. 만약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공개된다면 이란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랍 세계와 세븐 시스터즈가 장악하고 있던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만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란은 이 선으로 인해 얻을 정치적, 경제적 이익은 분명했지만 너무나 큰 도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문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967년 전쟁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이란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서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뒤인 1968년 독일 쾰른의 극비리에 모인 이스라엘과 이란 대표자들은 스위스의 트랜스 아시아틱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유럽의 거대 금융기관 도이체 방크가 자금을 투자하고 스위스 및 미국 사업가들이 석유의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1969년 이란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모든 사항은 비밀리에 처리되었고 아랍과 세븐 시스터즈의 세력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 공급처로 이 선은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통해 이란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이란은 당시 이란 석유 산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세븐 시스터즈의 영국 기술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 기술자들을 이란 정부 중심으로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 경쟁력 있는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자 미국과 영국의 소수 기업으로 이루어진 세븐 시스터즈의 영향력에서 소외됐던 프랑스 사업가들과 은행들도 자금을 투자하면서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시작됐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탄생은 이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장기적 폐쇄와 중동 지역의 긴장감으로 인해 원유가 3달러에서 11.5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 파이프라인에만 원유를 5달러로 제공해 일부 서방 세계에 특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세븐 시스터즈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고 서방 세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두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의 건설 이후 이란은 이라크에서 추방된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스라엘로 향하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반군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란의 경쟁국이었던 이라크를 약화시키고 이란의 중동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랍 세계 입장에서 이 파이프라인은 서방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했던 아랍 세계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등 당시 서방 세계에 불만을 갖고 있던 국가와 단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석유 거래는 이란 혁명 이후로도 10년 넘게 지속됩니다. 1979년 이란의 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권력은 이전 이란과 정확히 반대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아랍 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이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서방 세계가 이란의 경제, 군사, 정치 문제에 완전히 침투하여 이란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아랍의 정통성과 원칙을 위반하는 이란을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두 국가를 연결했던 유일한 파이프라인의 거래는 비밀리에 유지되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직접적으로 두 국가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거래하진 않았지만 석유 유통을 관리했던 사업가들을 통한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동되는 석유는 1994년 폐쇄되기 전까지 매년 7천만 배럴 이상이었으며 이 중 최대 1,500만 배럴의 석유는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두 국가의 비밀스러운 거래는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 사업가들이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두 국가가 진행했던 거래를 공개하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거래된 모든 정황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이 파이프라인이 폐쇄하기 직전인 1993년 이스라엘 원유 저장소에 현재 가치로 약 11억 달러 이상의 이란산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10년 이상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로도 이어지던 두 국가의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함께 설립한 회사는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으로 흡수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소유로 완전히 바꾼 이 파이프라인을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기 위한 양방향 설계로 바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이란이 아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또 다른 중동 동맹국들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란산 원유가 아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원유가 흐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던 이란은 이제 반대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점을 붕괴시킬 수 있는 선으로 이곳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주요 국가로 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 모든 단체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 파이프라인은 이집트와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에 있어 가장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란에게 있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더 나아가 전 세계 석유 산업과 아랍 세계 전체와의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